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쌤입니다. 지난 한 주간 수시 원서 접수하느라고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우리 수험생들 모두 다 정말 머리가 막 깨질 것처럼 복잡했을 텐데요. 어쨌든 수시 원서 접수를 토요일 날 잘 하고 나니까 아주 오늘은 평온한 월요일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간만에 쉬는 날이라서 매우 마음이 편한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여러분이 지원했던 36개 논술대학의 수리 논술의 최종 경쟁률 분석을 하는데 이미 지원을 한 학생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경쟁률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겠다라는 전략을 세우는데 활용하시면 되겠고, 오늘 이 자료는 고2, 현재 고2 학생들에게 더욱 귀중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쟁률의 최강 대학은 성균관대였습니다. 올해. 작년에는 서강대였다가 올해는 성균관대가 예상한 대로 어떤 예상을 했냐면 성균관대 입학처장님께서 지역을 순회하는 오프라인 설명회에서 성균관대는 올해 수험수투만 냅니다 라고 해서 수험생들을 많이 유치했어요. 그 결과 성균관대가 올해 최강의 자리를 차지했고요. 서강대는 작년에 최강이었고 올해는 약간 떨어진 대학, 한양대는 작년에 의예과를 포함해서 3강 안에 드는 대학이었다가 올해는 의예과를 모집하지 않는데도 100대 1의 경쟁률을 넘어가는 대학이 됐고요. 중앙대는 원래 인기가 좋죠? 이번에 상당히 많이 상승해서 최강의 반열에 오른 대학이 되겠습니다. 역시 사람들이 인서울의 최상위권 대학에 거의 많이 몰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올해 논술 전형에 특히 오늘 제 설명은 수리 논술로만 좁혀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있는 수치들은 전부 다 의학 계열은 제외하고 따로 좀 이따가 의학 계열은 말씀드리니까 의학 계열을 제외한 수치니까 언론에서 발표하거나 대학에서 통계낸 자료랑은 조금 다르죠. 경쟁률이 최강인 대학은 성대, 서강대, 한양대고요. 떡상대학은 이번에 경쟁률이 정말 많이 올라간 대학이 한양대 에리카와 아주대예요. 한양대 에리카는 시험 시간을 뒤로 미루면서 학생들이 이제 많이 선택을 하는 대학이 됐고요. 이화여대도 3합 6으로 최저가 매우 강했다가 이번에 2합 5로 최저를 낮추면서 학생들에게 문턱을 좀 낮춘 효과를 톡톡히 봤고요. 중앙대도 상승을 많이 했는데요. 다만 중앙대 안성은 여전히 한 자리 숫자의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고 서울과기대도 소폭 상승했고 세종대도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하락한 대학들은 연대, 홍익대, 서울시립대, 가톨릭대 여기까지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여기는 전부 다 수능 전에 논술을 보는 대학입니다. 홍대는 20대 1이 안 돼요. 홍대가 수능으로 갔으면 건대와 필적하는 대학인데 수능 전이라서 경쟁률이 건대의 반토막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원하시는 우리 고2나 또는 예비 재수생 여러분은 수능 전에 논술대학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수능 전에 논술대학의 최저학력 기준이라든지 또 출제 과목 같은 게 준비가 잘 돼 있고 스스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수능 전권 노리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서울이 아니다 보니까 점점 하강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최하위권은 경쟁률이 한 자릿수 대학이에요. 연대미래는 원주에 있죠. 고대 세종, 수원대, 서경대, 홍대 세종, 한국기술교육대 등 주로 약수령 대학이 우리 수험생들도 좋은 대학을 선호하다 보니까 약수령 대학은 경쟁률이 상당히 낮고 한 자릿수고요. 최저가 있는 곳은 최저를 맞추면 상당히 합격에 가까워지는 그런 대학들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연대, 홍대, 시립대는 수능 전에 상당폭 하락했죠. 특히 홍대는 최저가 있는 대학이잖아요. 경쟁률이 15대 1 내외인 학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보면 홍대는 최저가 3합 8로 비교적 홍대의 위상에 비해서는 세고 또 수능 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홍대의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보통 100명이 지원을 한다면 한 6, 70명이 최저를 못 맞추거든요. 낮은 학과는 최저 충족률이 30% 남짓밖에 안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홍대를 지원한 학생들은 정말 선택을 잘 하신 거예요. 수능 최저만 맞추면 합격에 상당히 가까워지니까 수능 최저를 무조건 맞춘다. 원래도 열심히 했겠지만 이번에는 정말 좋은 기회니까 그렇게 하시고
홍대 논술 준비를 철저히 하시면 의외의 낭보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경쟁률은 여러분들이 보는 언론의 자료나 대학 자료는 의학 계열을 포함한 건데, 저는 의학 계열을 포함한 수치와, 이건 작년 거고요. 작년에 의학 계열을 뺀 수치, 올해 의학 계열을 뺀 수치로, 이 수치는 정확한 숫자적인 계산에 의한 게 아니고요. 중위값 정도, 중간값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성대가 1위를 했죠? 상당히 많이 높아졌어요. 130대 1 정도로, 특히 반도체 시스템학과는 엄청났습니다. 서강대는 124대 1에서 110대 1로 살짝 줄었고요. 아주대가 인하대랑 네임밸류는 비슷한데 경쟁률은 인하대보다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아주대의 선전이 돋보이고요. 한양대는 의예과를 뺐음에도 불구하고 100대 1의 경쟁률입니다. 그러니까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연대와 더불어서 수능 최저가 없는 최상위권 대학이잖아요. 정말 많이 구름처럼 학생들이 몰려들었는데 좀 쫄리시겠어요? 동국대 약간 올랐고요. 이번에 경희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경희대가 떨어졌고 그 반작용이 중앙대로 많이 갔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확통도 보지 않고요. 또 수능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있어서 많이 중앙대로 몰린 게 아닌가 싶고요. 경북대 18대 1, 시립대가 거의 42대 1에서 34대 1로 상당히 줄었죠. 여전히 수능 체제가 없기 때문에 경쟁이 실제로 되게 빡센 대학이고요. 건대가 조금 많이 올랐고, 인하대는 비슷비슷하고요. 가톨릭대가 많이 떨어졌죠. 수능 전이라서. 연대도 수능 전이라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연대미래 같은 경우에는 최저까지 포함해서 생각해보면 수능 최저를 맞추면 거의 합격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화여대도 수능 최저의 문턱을 낮추는 바람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요. 나머지 하위권으로 갈수록 7대1, 한국항공대가 21대1로 꽤 높습니다. 그리고 가천대학교도 선방을 했네요. 한국외대는 글로벌 캠퍼스는 22대1에서 23대1로 그냥 유지 정도를 했고요. 나머지 홍대가 좀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가 거의 3배 가깝게 폭풍 성장을 했네요. 한양대 에리카는 올해 12월 3일 날 아주대랑 같은 날 보죠.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논술 전형을 실시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하위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수령 대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의학 계열은 작년보다는 전체적으로 소폭 하락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의대 쓰시는 분들은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했겠죠. 작년에는 약대가 처음 모집을 하면서 약대의 경쟁률이 정말 높았는데, 올해는 약간 주춤한 느낌이긴 한데요. 어쨌든 최상위권에 고대 세종약학이 있고요. 나머지는 오랜만에 인하대 의예과가 경쟁률 탑을 차지했고요. 부산대는 지역인재 전형이라 경쟁률이 기록적으로 좀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대체로 200대 1 내외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고요. 학과별로 보시면 예상했듯이 컴퓨터공학이나 소프트웨어, 전자전기 쪽이 최강이었고, 또 약세인 학과들은 원래 전통적으로는 건축학과가 최근에는 약세였는데, 이번에는 학생들이 상향 지원을 하면서 무서우니까 최하위 학과인 건축과를 선택하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건축과가 많이 상승한 느낌이고요. 자연과학이 주로 거의 꼴찌 학과들이 몰려있네요. 저는 수학을 전공했는데요. 올해 수학과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러 대학교에서 경쟁률 최하위를 기록한 게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각 대학별로는 이제는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런 학과들이 상위권을 유지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해 36개 대학의 경쟁률은 다 소개를 마치기로 하고요.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했잖아요. 남은 것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도록, 또는 수능을 잘 봐서 시험을 보러 가지 않게 되도록 여러분이 마무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